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와 주신 청약 전문가님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약에 신 IMFP 정지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IMFP님 모셔가지고 청약에 대한 시장 분위기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안 그래도 저 일전 시간에 촬영했었던 내용이 청약 포기하지 말아라. 네. 아직도 서울에 좋은 단지들 많이 있다. 뭐 이러면서 강남편, 강북편 했었잖아요. 네. 아니 근데 2021년도 막상 왔는데 레미안 원베일리 빼고서 뭐 대여라고 할 만한 애들이 다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네. 요즘 청약 분위기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전국 정말 청약 분양이 씨가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사전 청약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 단지가 좀 미뤄지는 영향도 있겠죠. 아마 분양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대부분 분양가에 대해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후분양으로 가자. 이렇게 되니까 후분양으로 간 단지들도 있고 경기권에서도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하물며 인천에도 후분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청약이 정말 올 상반기 또 하반기 조금 지났는데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야 네. 이게 내 재산권인데 맞아요. 분양가를 뭐 허구해서 터무니없게 말을 하니까 네. 지금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들이 아니 이렇게 되면 작년에 진짜 할 걸 그냥 아무 단지나 수색증산 유턴 그래도 넣을 걸. 그러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레미안 원베일리 가점 보니까 만점 통장들 막 나타나고 네. 최저 가점 컷도 막 무슨 70점대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70점대 컷이 뭐 한두 개 나오면 되게 인기 단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70점대만 당첨이 된 그런 단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4인 가족, 그러니까 서울의 4인 가족의 만점 점수가 69점인데요. 4인 가족도 당첨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청약 시장입니다. 청약 대기 수요자들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분들은 요즘 뭐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이제는 사실 청약 대기자 중에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IMFP님이 뭐라고 하면 제가 다 어떻게든 할게요 라고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턱대고 청약만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분양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당장 레미안 원베일리 기다렸다가 떨어진 네. 사람들 60점대 후반이면 되겠지 했더니 안 되면 다음에 막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렇죠. 최근 이슈 중 하나가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한 차례 딱 돌았잖아요. 네.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사전 청약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단톡방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정확하게 자신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하물며 소득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렇게 많이 헷갈리고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 가장 문제점은 사실 국평이라고 하죠. 84제곱미터가 정말 적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사실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조금 그 전략적으로 당첨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공 분양이 85%가 특별 공급이고 15%가 일반 공급이라는 거 정말 바늘귀만큼 정말 작은 물량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분양가는 또 추정이래. 그리고 맞아요. 입주 예정도 추정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한 번은 도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또 다른 포지션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기 신도시에 대한 열기가 생각보다 뜨겁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투미TV 시청자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체감할 수 있게
경쟁률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이번 사전 청약 1차 경쟁률 중에서 84제곱미터가 얼마나 높은 경쟁률이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 공공분양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는 20호가 물량이 있었는데요. 4,796명. 무려 23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진저 미에서도 단 36호만이 공급했는데요. 84제곱미터요. 2,279명, 6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청약 경쟁률에서 10대 1이 넘으면요, 괜찮고 진짜 인기 있다라고 하는데 100대가 넘어가면 진짜 핫 뜨거울 정도인 거죠. 상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군요. 그렇게 많은데 또 이 호불호가 너무 갈리게 되는 거죠. 적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를 선호한다는 걸 열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도 우리 큰 평수를 원하는데 큰 평수를 잘 안 짓는군요. 네, 지금 3기 신도시의 가장 문제점이 사실 임대도 많고요. 그리고 평수도 작은 평수가 많은 거죠. 일명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에는 5 타입, 4구 타입, 4구 타입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이건 처음 알았어요. 아니 84 타입 없는 것까진 그리려니 하는데 59 타입도 없다고요? 네, 5구 타입은 정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청년주택도 아니고 뭐 신혼희망 타운이잖아요. 그럼 신혼부부 들어가서 애도 낳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쉐어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부와 어떤 이익이 나면 이제 나누는데 그 나눌 때 뭐 가족이 많거나, 그러니까 자녀가 많거나, 오래 보유할 거나 그럴 때 이렇게 비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익을 나눌 때 유리하니까 또 그런데 집은 작아.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빠지게 되는 거죠. 작은 집에서 애 낳아라.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긴 한데. 그것은 아마 물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만 호를 해야 되고 100만 호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은 땅은 작은데 많은 세대수를 넣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치적으로 많이 보일지언정 그 공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상기 신도시도 만만치 않아. 민간 청약은 더 암울해. 아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청약은 청약대로, 그러니까 사실 내 집 마련의 가장 저렴한 방법은 청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당첨자와 당첨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죠.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되면 무주택자로 되고 우리가 요즘 하는 말 벼락거지라고 하죠. 그런 심정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청약에 도전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래주택이라고 하면은 청약 그리고 우리 투비TV에서 많이 다루는 입주권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를 진정 원한다면 청약도 물론 하지만 그리고 입주권도 또 재개발 재건축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유님이 최근에 책을 한권 쓰셨는데 청약 전문가가 뭔 재개발 재건축 책이야. 누구는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절대 안 그렇거든요. 왜냐면 청약 전문가 되려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다 꿰야 돼. 네, 청약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얘를 알아야 네. 어디가 일반 분양 나올지를 아니까. 그렇죠. 좀 쉽지 않은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책도 쓰신 거가 너무 청약만 기다리기보다는 네. 그래도 신축 아파트 갖고 싶으면 그냥 눈을 돌려서 아예 매수 쪽으로도 한번 봐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도 가점이 현실적 청약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 아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을 노린다라고 하면 몇 점 이하는 좀 내 집 마련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혹은 경기도권은 몇 점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점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단언컨대 이게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수랑 돈이죠. 사실 점수가 지금 60점대 초반인데 돈이 많다. 이러면 저는 입주권을 차라리 매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0점대에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 때마다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도 3점이 늘어나요. 그래서 최대 점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인 가족은 54점, 그 다음에 2인 가족은 59점이고, 그 다음에 3인 가족은 64점인데, 여기서 59점인데, 만약에 2인 가족인데, 지금
돈이 조금 있는 거예요. 여유가 되시는 분은 입주권으로 사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이거 대단히 씁쓸하네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는 해요. 네. 저 청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50점대면 솔직히 서울 어렵다. 어렵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50점대는 말할 것도 없고 60점대조차도 돈 있으면 입주권 사라라고 얘기한다고 네, 하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서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서울. 그리고 서울만 얘기하고 돈이 있다라는 건 서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청약하는 그쵸. 것 자체가 또 무순위 청약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이 거의 씨가 말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경기도 인천은 지역에 사느냐 당해 조건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또 많이 좀 갈리게 됩니다. 서울에서요 당첨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50점대도. 그것은 어디냐면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지구. 그러니까 파주 운정이라든지 고덕 국제신도시라든지 양조 옥정인데 지금 위치만 들어도 서울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노리셔도 됩니다. 50점대 같은 경우에도. 청약이라는 게 사실 끈을 놓아버리기도 아쉽고 잡기도 너무 어려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현실적인 가점에 대한 내용 들어본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그러면 2편에서는 이제 IMP님께서 네. 그래도 책을 쓰셨으니까 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와 다르게 ILP님의 될 것 같은데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또 어떨지 그거 궁금하시다면 2편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치 김재영 소장과 IMP 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